안녕하세요. 주식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연준의 금리 인상 후 각종 지표의 움직임을 보고 시황에 대해 급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뉴스를 보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진짜 안 하고 바이로 다이렉트로 하는 영상이라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뉴스 하나 보면서 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파월 의견에 안도했던 금융시장 옐런 발언 뒤 흔들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24일 날 이제 오전 12시 12분에 나왔던 뉴스인데 연준의 발언 후에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 후에 증시가 좀 오르다가 옐런이 발언한 뒤 흔들렸습니다. 엄청나게.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옐런이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SVB 같은 일이 있으면 뭐 나설 수는 있겠지만 모든 은행을 우리가 다 케어해주진 않을 거다. 한마디로 이거 이거 돈 우리가 돈 찍어서 살려주는 거 은행들 다 하진 않겠다. 정말 이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생각을 해서 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예. 옐런이 이제 하루 전에 모든 예금에 대한 보장 가능성을 얘기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시에서 이제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된 건데 금리는 0.25%를 결국 인상을 했습니다. 베이비 스텝. 가장 확률이 높은 거였고 예측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증시가 좀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한국 증시가. 근데 한국 증시는 오히려 좀 더 오르더라고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이제 결국 5%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니까 한국과의 한미 금리 차는 1.5%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1.75였는데 1.5%가 된 거란 말이에요. 격차가. 우리로서는 조금 다행인 거죠. 그지만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 연준이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분명히 은행을 옐런은 다 살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않을 거다라고 이제 발언을 해서 시장에 혼란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고 파월은 왜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인상할 거야. 인플레이션부터 잡을 거야. 라는 걸 강력하게 어필을 했냐. 이거를 보면 결국에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아야 돼요. 어. 왜냐면 이거 안 잡으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이 영상들에 대한 거는 제가 충분히 대공황에 대한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을 결국 0.25를 했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증시가 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제는 나스닥이 빠졌어요. 빠지고 끝났는데 오늘 폭등하고 있고 반도체랑 S&P도 1%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겁니다. 수급이 강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거 오르는 게 주목해야 될 게 아니라요. 어,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각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준은 올해 최종금리 예상치를 지난해 12월과 같은 5.1%로 제시했다. 이는 한 번 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앞서 고용지표 이후 올해 금리가 최고 6%까지 오를 것이라던 우려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자, 맞죠? 증시의 호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 그냥 호재구나, 주식이 막 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축배를 들면 안 돼요. 근데 증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증시는 제가 이제 강할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전 조금 조정을 조금 많이 주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정 없이 아마 조정을 주더라도 얕게 주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증시는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게 호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표면적인 호재지 이게 정말로 호재는 아닙니다. 왜? 6%를 올릴 거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연준이. 근데 왜 5.1%로 제시를 했을까요? 갑자기 상황이 좋아져서? 아니에요. 여러분 당근을 준 겁니다. 왜냐면 은행이 불안하잖아. 지금. 이거 은행 불안한 거 심각했기 때문에 0.5%를 올리겠다. 빅스텝을 하겠다고 해놓고 베이비 스텝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인플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준이 이번에 SVB 은행을 살리면서 아, 돈을 써서 그럼 그 돈은 살렸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났냐고요? 결국에 빚내서 그냥 돈 찍어서 한 겁니다. 결국에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5.1%로 한 건 당근을 제시한 거예요. 은행에 문제 생길까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쨌든 심각하다라고 이거는 이해를 하고 증시를 바라봐야 돼요. 증시는 오르겠지만 그 부분은 내면에 악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증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저 달러가 이렇게 지금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요. 저는 달러가 여기서 살짝 튀었다가 내릴 것을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증시의 방향성을 얘기했죠. 증시가 아니라 이 금리의 방향성. 그리고 이렇게 튀었을 때 한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코스피, 코스닥. 예,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전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낮고 다시 안정화가 오겠지만 요 근처에서 놀 것이다. 요 1300, 요 1200 후반 구간에서 놀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지만 금리는 생각보다 약했어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지금 약세를 보이는 겁니다. 달러를 누군가가 팔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왜 팔아치울까요? 연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 잃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왜냐면 보통이라면 여러분, 금리를 인상하면 이 달러가 튀어야 돼요. 왜냐면 한미 금리 차가 벌어졌으니까. 튀어야 되는데 안 튀고 내립니다. 달러를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항상 주시하셔야 돼요. 이 달러 부분. 자, 그럼 이 달러에 대한 수급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자, 금 선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이 지금 여러분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이 2%가 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일별로 보면요. 이렇게 갭을 띄우고 올리고 있습니다. 금이 엄청 강해요. 즉, 달러에서 금으로 지금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저번에 한번 금 차트 보여드렸었는데, 금이 여기가 저항 구간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이 구간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여러분 금이 돌파를 하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달러의 약세를 의미하는 거고, 또한 달러의 약세가 이제 보일 경우에 우리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있죠.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금이 여러분 이렇게 고점을 바로 뚫어버리면요, 사실 좀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금이 조금 이렇게 내리고 살짝 조정을 받고 그래 달러가 조금 강세를 보일 동안 금이 좀 조정을 받고
조금 그런 다음에 좀 추세를 보면서 좀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자리를 바로 뚫게 생겼어요, 지금. 자, 뚫을지 안 뚫을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금이 이렇게 뚫으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렵다라는 게 됩니다. 금을 이렇게 이게 뚫으면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기 굉장히 힘들어요. 예, 달러가 그만큼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달러를 강세를 만들고 달러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미국으로 확 흡수해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국 자체의 인플레이션도 그렇고요. 근데 금이 이렇게 오르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달러가 좀 더 약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연준은 앞으로 은행 문제가 터졌을 때 혹시라도 또 돈을 풀어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앞으로 스탠스는 돈을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조절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여러분 인상을 해요. 그러면 돈을 풀면 안 돼요. 하지만 은행이라는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막장 정책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진짜 이거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니까. 우리가 주식은 할 수 있죠. 당연히 올라요. 제가 장담해요. 주식은 조금 그 강세를 보일 겁니다. 증시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조정을 여기서 주더라도 얕게 조정을 주고 오히려 조정이 주면 그게 기회예요. 증시는 생각보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할 겁니다. 예.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까 그 호재. 그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누군가가 지금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누군가는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 위기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굉장히 여러 뉴스를 봤어요. 금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뉴스가 거의 없더라고요, 한국에. 이 부분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금이 고점을 돌파하느냐, 고점을 돌파하지 않느냐, 이게 향후 미래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증시가 오르더라도 우리는 항상 매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욕심 부리고 뭐 중장기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 거 다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게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은 앞으로 좀 더 올릴 텐데 영상을 좀 더 제가 신경 써서 올릴 거예요. 이제 대공황 영상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얘기가 길어질까 봐 여기까지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저를 구독해주신 여기 저희 주토피아의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구독자가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이 정말 꾸미지 않고 그렇게 올린 영상인데 좀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영상들 또 좀 더 신경 써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그 빈도수는 조금 이제 자주 올리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노력해서 좀 더 퀄리티 있게 좀 내용을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음, 조금 두서없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증시는 당분간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증시 주식이나 이런 것들 좋은 종목이 있으면 이런 거 매수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앞으로 종목 공부도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힌트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주식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예, 늦은 시간 예, 영상 찍어서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